이런 물젖은 년이 그렇게 허둥대니까 남편도 너 못 믿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머리 위로 쏟아진 것은 시어머니가 쏟은 한 통의 붉은 김치 국물이었습니다. 언닌 진짜 대박이다. 신우이의 휴대폰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하신 거 아냐? 남편의 소심한 목소리가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15년 동안 저는 바보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결국 시댁 가족 모두의 가면을 벗겨버린 복수극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통쾌함이 끓어오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복수의 여정을 따라와 주세요. 모든 것은 그 배추 한 포기를 들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5년간의 인내가 끝나고 복수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에 사는 유내미입니다. 올해 43, 결혼 15년 차 평범한 며느리. 아니, 정확히는 평범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달 내내 손에서 김치 국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10번 해도 핸드크림을 바르고 또 발라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에 새겨진 냄새였겠지요. 매년 김장철이 오면 시댁에서는 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마치 국가 행사처럼 엄숙하고 중요한 시어머니의 김장입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매년 김장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안 김치는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 있어. 절대 다른 집이랑은 달라. 시어머니는 자신의 김장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김장에는 엄격한 규칙이 따랐습니다. 아침 6시 시작, 배추 100포기, 무 50개, 그리고 며느리는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나름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법을 배우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너는 절이기만 해. 양념은 내가 할게. 너처럼 손맛 없는 사람이 섞으면 김치 맛이 다 변해. 첫해 김장 때 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15년간 저는 배추 절이기, 무 썰기, 마늘 다지기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양념을 만들거나 김치를 버무리는 일은 시어머니가 독점했지요. 어머니, 저도 양념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몇 년 전 조심스럽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혜미야, 이건 우리 집안 며느리들이 다 배워가는 거야.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집안일에 충실해지면 그때 가르쳐 줄게. 지금은 아직, 그 지금은 아직이라는 말이 15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항상 준비가 덜 된 며느리였고 손맛이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엔 항상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혜미야, 우리 민호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 말은 내가 해준 음식은 맛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장은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야. 이 말은 내가 망치면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누이 유정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유정은 결혼하고 나서도 김장날이면 꼭 시댁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치를 담그는 일보다는 저를 감시하고 비웃는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옳게, 그렇게 천천히 하면 내년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올케는 왜 이렇게 느려? 나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돼? 유정은 항상 자신의 SNS에 시댁 김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사진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허리를 굽혀 일하는 제 모습만 선명했고 본인은
예쁜 알치마만 두르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지요. 남편 민호는 어떨까요? 그는 항상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세대는 그런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여보, 내가 양쪽에서 힘들어. 내가 좀 이해해줘. 남편의 중립은 사실 어머니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 편인 척 하다가도 결국엔 어머니의 방식을 존중하자는 말로 마무리했으니까요. 그렇게 15년 15번의 김장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는 우리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새 집을 구하는 동안 시댁에서 임시로 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아야 했고 더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 국물 사건 이후 저는 이제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서러움이 마침내 복수의 씨앗으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김치 국물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 사건 일주일 전 김장 준비를 위해 시댁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마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옳게, 그거 진짜 천천히 하네. 엄마, 옳게 손재주 없어서 마늘 다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려. 시누이 유정이 커피를 마시면서 던진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마늘을 다졌습니다. 이미 15년간 익숙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맞아. 혜미는 원래 느려. 우리 어머니가 김치 담글 때는 마늘 100통도 순식간에 다졌는데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김치 양념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붉은 양념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혜미야, 빨리 치워. 시누이는 일부러 제 앞에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잠시 승리의 미소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딸만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옳게, 내 새 옷에 양념 튀었어. 어떻게? 시누이가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속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래? 왜 항상 나만 잘못이야?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옳게, 오늘 너무 웃겼어. 옳게 마늘 다지는 거랑 양념 닦는 거 영상으로 찍었는데 진짜 웃겨. 나중에 가족 단톡방에 올릴게. 키읔키읔키읔. 시누이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는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제 모욕과 수치를 영상으로 찍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삭제해달라고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유정 씨, 그런 영상 올리지 말아줘. 에이, 옳게도 참. 그냥 재미로 찍은 건데 뭐 그래. 안 올릴게. 하지만 다음 날 시누이의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념을 닦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집안일자라는 며느리 해시태그 시어머니 사랑 해시태그 전통김장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고 우와, 시누이가 찍은 거야? 대박이라는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얼굴은 정면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지만 그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여보, 그냥 무시해. 유정이도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재미? 누구의 재미? 누구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휴대폰으로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균열은 조금씩 깊어졌고 폭발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 김치 국물이 제 머리 위로 쏟아진 순간이었습니다. 김치 국물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본격적인 김장 담그기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시작된 작업이 12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벽을 요구했고 저는 그 완벽함을 채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혜미야, 배추 좀 더 잘 씻어야지. 모래가 아직도 있잖아. 혜미야, 그렇게 천천히 하면 언제 끝내려고? 혜미야, 양념 묻히는 것 좀 보세요. 배추속까지 꼼꼼히 해야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묵묵히 참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왔듯이요. 하지만 그날 저녁 7시쯤 제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혜미야, 다음 배추 가져와봐. 시어머니가 명령했고 저는 절여놓은 배추를 들고 왔습니다. 발이 살짝 미끄러졌고 시어머니 앞에 놓인 김치통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김치 국물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런 물 젖은 년이 그렇게 허둥대니까 남편도 너 못 믿는 거야.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있었고 남편은 TV를 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확 들더니 제 머리 위로 거꾸로 들이부은 겁니다. 붉고 차가운 액체가 제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옷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 저는 그저 놀란 탄식만 나왔습니다. 언닌 진짜 대박이다. 요즘 시어머니가 어디 이러냐고. 시누이 유정이 킥킥거리며 말했고 그녀의 휴대폰 카메라는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하신 거 아냐? 남편 민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시어머니 귀에 들릴 리 없는 소리였습니다. 김치 국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모욕과 서러움,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내가 먼저 김치 엎질렀잖아.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든 김치인데. 그게 제 머리에 부을 이유가 돼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네.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계속 비웃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며느리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15년 동안 저는 그들의 김장이라는 자존심을 위해 희생되어 왔습니다. 욕실로 향하는 저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빨리 씻고 와. 김장 아직 다 안 끝났어.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로 뒤덮인 얼굴, 머리카락,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더는 안 돼. 옷을 갈아입고 다시 부엌으로 나왔을 때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울면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아직 절반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장은 끝까지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혜미가 김치 엎질러서 내가 좀 혼냈더니 저래.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여보, 그냥 마무리하자. 어머니도 피곤하셔. 남편은 또다시 중립인 척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오늘부터 난 더 이상 이 집에 김치를 담그지 않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래. 민호야, 저 여자 데리고 살 거야?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또다시 중립을 지키려 했겠지요. 방 안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 시어머니의 폭언, 신우이의 비웃음, 그리고 남편의 침묵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거야. 내 방식대로. 김치 국물 사건 이후 시댁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신우이는 제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 민호는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깨진 유리는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내면에서는 차분하고 냉정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15년간의 김장 영수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된 모든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 마늘. 매년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제 카드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번 김장 재료비는 어떻게 할까요? 며칠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년 하던 대로 내가 하면 되지. 우리 집 김장은 민호 집에서 해야지.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해야겠어. 유정인에도 나눠줘야 하고 친척들도 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매년 김장 재료비가 500만 원이 넘어요.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응? 그렇게 많아? 모르겠는데. 늘 당신이 알아서 했잖아.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김장 재료비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내가 부담해야 하나요? 여보, 우리 돈이 어디 있고 당신 돈이 어디 있어? 다 같은 거지.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CCTV 영상처럼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열린 서랍이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시어머니 명의로 된 3천만 원의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는 5년 전
그리고 대출 목적은 사업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대출금은 신우이 유정의 결혼 자금으로 쓰였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매달 상환금이 우리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몰래 진행한 일일까? 저는 사진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의 모든 서류, 모든 영수증,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우이의 SNS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유정은 인스타그램에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시댁 김장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시태그 가문이 전통, 해시태그 3대 비법, 해시태그 명품 김치,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유정은 자신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경에는 항상 제가 실제 작업을 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그녀가 올린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문의 비법 김치를 소개할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3대째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김치랍니다. 영상에서 유정은 마치 자신이 김치를 담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고, 심지어 김치를 판매한다는 댓글에도 DM으로 문의 주세요라고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김치는 내가 담근 김치를, 신우이가 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김치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낸 재료비로 만든 김치를요. 마지막 충격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의 대화방에서 발견한 메시지는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빠, 올케 김장할 때 영상 잘 찍어줘. 내 채널용으로 필요해. 알았어. 근데 혜미한테 들키면 안 되지 않을까? 괜찮아. 올케는 모를 거야. 어차피 올케 얼굴은 안 나오게 찍을 거니까. 그래도 조심해. 혜미가 알면 섭섭해할 수도 있어. 에이, 올케가 뭘 알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인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까지도 신우이의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저는 얼마나 바보 같았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문의 비법, 신우이의 SNS 활동, 그리고 매년 제 카드로 결제되는 김장 재료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녹음, 사진, 영상, 영수증.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김장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그 김장날에 저는 완전히 다른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복수라는 양념의 요리를.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시어머니, 신우이, 그리고 남편까지. 이번 김장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매년 그렇듯 김장날은 큰 행사처럼 준비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고 신우이는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같이 TV 앞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혜미야, 오늘은 배추 130포기야. 작년보다 더 많아. 아침 5시부터 시작해야 해. 시어머니가 전날 밤 제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김장은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김장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4시 30분 모두가 잠든 시간에 부엌에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장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식탁 위에 설치하고 작은 스피커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의 모든 증거를 정리한 파일을 열어두었습니다. 6시 시어머니가 부엌에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벌써 왔네. 오늘 기특하네. 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김장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침내 순종적인 며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7시 신우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화려한 메이크업과 예쁜 앞치마 차림이었습니다. 올케, 오늘은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 신우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관심을 돌렸습니다. 8시 남편 민호가 내려왔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도 3명이나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문 김치를 자랑하기 위해 매년 초대했습니다. 어머, 순자씨네 김치는 정말 맛있어. 비법이 있다면서? 그럼 우리 집은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 있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미야, 이제 배추 가져와봐. 시어머니의 명령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배추 대신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다른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모두의 의아한 표정 속에서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박순자 가문의 진짜 김장 비법. 제목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혜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배운 진짜 김장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법 1 며느리 카드로 재료비 결제하기. 화면에는 지난 15년간의 모든 김장 재료 영수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도별, 항목별로 말이죠. 총액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법 2 며느리의 노동력 착취하기. 다음 슬라이드에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찍은 영상 중에서 제가 계속 일하는 장면만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비법 3 가족 내 비밀 대출. 이번엔 시어머니의 대출 서류와 그 돈이 신우이의 결혼자금으로 쓰인 증거, 그리고 그 상환금이 우리 부부 계좌에서 출금되는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건 개인 서류를 무단으로.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법 4 며느리의 김치로 SNS 비즈니스 하기. 화면에는 신우이의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김치를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가격은 DM으로라는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케, 이거 불법이야. 내 개인정보를. 신우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영상을 몰래 찍어서 SNS에 올린 건 합법이었니? 저는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치 국물 사건 당시 신우이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우이와 남편의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혜미야,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모욕이요? 제가 15년 동안 당한 모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치 국물을 제 머리에 부은 건 누구였죠?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모든 증거를 담은 서류입니다. 김장 재료비 횡령, 불법 대출, 개인정보 무단 사용, 그리고 폭행까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감히.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김장은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라고. 그럼 이제 그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제 김치는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걱정 마세요. 이미 새 집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신도 공모자였으니까. 아니, 난 단지 뭐요? 신우이와 함께 저를 속였잖아요.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우리는 이만 가볼게. 아니, 이게 다 오해야. 혜미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친구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김치가 맛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다 한 거였구나. 아니야. 내가 가르친 거야. 그런데 며느리 머리에 김치 국물을 붓다니. 좀 심했네. 친구들이 떠난 후 부엌에는 시어머니, 신우이, 남편,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혜미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건 다 오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요? 15년 동안의 오해였나요? 김치 국물도 오해였고요. 저는 일어서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섰습니다. 생각은 충분히 했어요. 15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비즈니스는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내가 만약 이 일을 주변에 알리면 어머니의 가문 자존심은 어떻게 될까요? 신우이의 SNS 명성은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말에 세 사람 모두 창백해졌습니다. 혜미야, 제발 그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늦었어요, 어머니. 김치처럼 오래 숙성된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김장은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제 김장은 끝났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김장날에 시댁을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발걸음이 현관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제 등 뒤로 날아왔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통은 제 옆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고 붉은 김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가만 놔둬. 이런 년을 어떻게 며느리라고 불러.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내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고. 시어머니는 격분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가락은 저를 향해 떨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김장날의 모욕, 매년 반복된 비교와 무시, 그리고 마침내 머리 위로 쏟아진 김치 국물까지.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큰 김치 한 폭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그 김치를 제게 던지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바닥에 흩어진 김치 중 가장 큰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제 손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그 냄새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문의 체면의 맛이에요. 그리고 제 손에 있던 김치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소위 김치싸닥이라는 것이었죠. 으악! 시어머니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김치가 그녀의 얼굴 전체를 뒤덮었고 양념이 그녀의 화려한 옷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붉은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당했던 그날처럼 말이죠. 미쳤어? 내가 미쳤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시어머니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며느리가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듯 했습니다. 엄마, 신우이가 달려와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비켜.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내 오빠가 데려온 여자가 이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어머니, 혜미가 한 말이 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고 어머니도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홀려서 이제 어미한테 이래? 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야 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남편은 제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제 곁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김치 양념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체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신우이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이게 신우이의 SNS 계정에 누군가 방금 일어난 일을 담은 영상을 태그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김치통을 던지는 장면부터 제가 김치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까지 누가 이런 걸?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아까 자리를 떠날 때 창가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체면, 내 체면이. 시어머니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의 휴대폰 속 영상은 이미 수십 명에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 팔로워들, 그동안 신우이에게 김치를 주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엄마 어떡해.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이 아닌 해방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저는 짐을 다시 들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지금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이해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이 아닌 무너진 자존심의 울음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김치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손을 물들였던 그 붉은 색깔이.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모욕과 복종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해방의 색깔이었습니다. 김치 국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김치 싸다기로 끝난 것이죠. 김치 싸다기로 시작된 혼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을 나선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시댁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어. 폭행으로. 저는 택시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머리 위에 김치 국물을 부은 것은 괜찮고 제가 김치로 되갚은 것은 폭행이라니. 알겠어요. 지금 돌아갈게요. 시댁으로 돌아갔을 때 현관 앞에는 경찰차와 함께 동네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모여든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얼굴에 묻은 김치 양념을 닦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신우이는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예요. 이 며느리가 저를 폭행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김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김치를 제 얼굴에 던진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경찰관은 제게 물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시어머니 얼굴에 김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김치통을 던졌고 2주 전에는 제 머리 위에 김치 국물을 부은 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신우이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찍은 영상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신우이에게 향했습니다.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2주 전에 어머니가 올케 머리에 김치 국물 붓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먼저 김치통 던진 것도 찍혀 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올케한테 너무 미안해. 신우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도 오랜 시간 쌓아온 죄책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관은 신우이의 휴대폰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신체적 피해는 없으신 것 같고 가족 내 문제로 보입니다만 정식으로 고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면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 앞에서 저는 고소할 의향이 없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만둘게요. 경찰관들은 상황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돌아갔지만 그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자존심이 어쩌고 며느리 머리에 김치 국물을 붓다니 진짜 옛날 시어머니 스타일이네. 남편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계약한 원룸으로 갈 거예요.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던 잘못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위험 있게 보였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외로운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케,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괜찮아요, 유정 씨. 이제 다 지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짐을 다 챙겨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15번의 김장을 했던 그 공간은 이제 김치와 양념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 가족관계처럼요. 집을 나서는 순간 신선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 새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손에 묻은 김치 양념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동안은 그 냄새가 모욕과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김치 냄새, 이제는 내 승리의 냄새야. 작은 원룸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붉은 양념 자국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15년간의 억압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울을 바라보니 그 속에는 새로운 유내미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움츠러드는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생각보다 편안해요.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어제 밤새 울었대.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쉽게 용서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나도 시어머니도 모두 다 달라져야 할 거예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김치를 담그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제 자신만의 김치를 담글 것입니다. 제 방식대로, 제 맛대로, 제 인생을 담아서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저는 손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나는 김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억압의 냄새가 아니라
해방의 냄새였습니다. 제가 15년 만에 찾은 제 자신의 냄새였습니다. 그 김치 국물이 아직도 손에서 냄새가 납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 위로 김장 국물을 퍼부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김치 대신 복수를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냄새는 제 승리의 향기가 되었습니다.